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똥을 꺼내주기도 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영국에 와서 한 일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교 수업을 도와주는 일이었는데요. 주로 자폐증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짐작을 하면서 도와주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옷 입고 뭐 씻고 먹는 거 그리고 자러 가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겠죠.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를 다르게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척수 손상으로 인해 전신 혹은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휠체어 타신 분들을 보면 다리가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척수에 어디가 손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아래로는 그냥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여기 목 부분, 여기가 손상이 되어서 그 아래로 마비가 된 환자들이 많았고, 그 환자들 중에는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어요. 스노우보드 이렇게 뭐 점프하면서 막 묘기 부리는 거 하다가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럭비 하다가 바다에서 그 보트 여행하다가 거기에서 그냥 수영한다고 점프를 했는데 그 아래가 뭐 모래바닥이어서 목이 부러지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대학교 졸업식 때 술 마시고 막 기분 좋다고 그렇게 하다가 분수대에 점프를 했대요. 또 한 아주머니는 영국의 주택이 이제 보통 1층에는 부엌, 거실 뭐 이런 데가 있고 2층에 침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이렇게 아래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잘못 넘어져서 그렇게 부상을 입고 여기 이게 가슴 아래쪽으로 마비가 된 경우도 봤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아주 사소한 사건들로 몸이 마비가 된 사례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여러 나라를 막 떠돌아다니고 뭐 스카이다이빙 같은 위험한 스포츠 활동도 가끔 하고 그랬는데도 어떤 신체 장애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내가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신체가 마비가 된다는 거는 뭐 다리나 손가락 이런 거를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에 우리 내장기관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소변을 보는 것도 이 배꼽에 흡수를 연결해서 이거를 소변 주머니를 이제 다리에 차요. 그러면 그 소변 주머니를 계속 누군가 다른 사람이 비워줘야 되고, 배변 기능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똥을 꺼내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정말 상상이 안 되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나 꿈 같은 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불만에 막 가득 차서 침대 생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활훈련을 진짜 열심히 해서 조금씩 자기 신체 기능을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하루에 늘 감사하게 되고, 좀 깊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에 와서는 처음에 요양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요양원 근무 후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말 죽는 그날까지 내가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관절 및 건강 관리를 진짜 잘해야겠다. 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뇌를 정말 맨날 써야겠다. 열심히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분들을 혹시 접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가족이 진짜 힘들거든요. 또 그 본인 입장에서는 자꾸 내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옆에 낯선 사람들만 있고, 또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해지겠어요. 그쵸? 이런 치매 환자와 요양원의 일상을 사실적이면서도 유머스럽게 그린 스페인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늙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래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인 것 같고, 또 대학생 때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그랬던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도 거의 10년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멈춘 것 같아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30 몇 년이 이렇게 빨랐으니 앞으로의 30 몇 년도 진짜 빠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내 건강한 몸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몸을 진짜 잘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다치기 전까지, 막 진짜 죽을 지경으로 아프기 전까지는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좀 위장이 약한 편인데 속이 엄청 아프기 전까지는 몸 속이 안 좋다는 것도 그냥 계속 먹고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지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여기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기가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손가락 한마디 여기에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몸을 갖고 계시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오늘부터는 더 잘 보살펴주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우리 이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 같이 노력해봐요.